비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리라는 제도가 있게 되는데, 본인, 사건 관계인이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비송사건법은 제6조에서 대리인에 대해서, 제7조에서 대리권의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송사건에 있어서 즉 비송대리인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6조에서 대리인, 제7조에서 대리권의 증명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소송능력, 그 다음에 소송행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능력보다는 비송절차능력, 소송행위보다는 비송행위라는 용어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데, 하여튼 조문에는 소송능력, 소송행위라는 소송에서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민사사건, 민사소송에서의 대리, 이 생각을 해가면서 이 대리인 제도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 즉 당사자를 대리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만 민사소송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소액사건이거나 제1심의 단독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아닌 가족관계라든지 등에 대해서 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송사건에서는 6조 1항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소송 능력만 있으면 딴 사람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법원이 명령했을 때는 본인의 뭔가 얘기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보내지 말고 본인이 출석해서 이제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그게 6조의 1항의 단서에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람도 소송 능력이 있으면, 특히 비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사건과 달리 변호사 대리 원칙까지 채택한 건 아니니까 소송 능력만 갖고 있다면 대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그 밖의 어떤 자격자가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법무사나 행정사가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 관련해서 채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송사건에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 채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관련되기도 하고, 하여튼 6조 2항에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법원이 그 사람을 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태정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6조 2항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일반 사람도 소송 능력이 있다면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단독사건 등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 변호사 이외에 가족 등 소송 대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의 달리 소송 능력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 않도록 6조 2항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때 6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6조 2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인정해서 대리를 금하고 태정을 명한 때에는
비송 사건에서 대리가 딴 사람이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비송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 대리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비송 대리인이라는 용어로 등장하게 되겠죠. 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자. 심부름 시킨다 정도의 의미인데 사용할 사자에다가 놈자자.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행위를 전달하거나 수령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의사결정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리인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행정사나 법무사가 대행, 그 다음에 신청 자체만의 대리,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행이란 대행인이 의임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표시 이외의 행동을 대외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의임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 대리와 비슷하게 의임한 사람에게 효과가 미치지만, 그런 의미에서 대리와 대행은 같지만 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것이고 대행은 의임한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래서 대리, 대행, 사자 구별하고, 다만 신청의 대리,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이런 부분서는 약간 개념이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비송사건에서의 대리는 소송 능력자라면 대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비송 사건에 있어서 대리를 금하고 법정에서 퇴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대리, 대행, 접수 이런 개념으로서는 신청서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 출석해서 의사를 진술하거나 신문을 법정에서 구술로 하게 될 때 대리인으로 나간다면, 즉 그리하여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송사건법 제6조 2항이 그런 규정으로서 법무사나 행정사가 실제 법정에서의 신문 등을 구술로 의사, 의견, 진술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할 수 없게 된다 라는 규정이 6조 2항에서 도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서는 90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송사건절차법은 90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90조가 뭐냐면, 소송에서 소를 취하한다든지 상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소송 대리권 범위에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이러한 90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설사 그렇게 두고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신청의 취하라든지 항고의 제기라든지 항고의 취하라든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권과 마찬가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실무의 입장이다. 즉 법원 실무제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7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7조가 1항에서 민사소송법 89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민사소송법 89조 1항에 가서 보면 비송 대리에 이 준용이 되니까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 등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89조 민사소송법 89조 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2항에서 이 증명하는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이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불복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즉 의임장 같은 서면에 따라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게 되는데, 이게 공정증서라면 특별히 문제 안 되겠지만, 사문서일 때는 이게 공정증서나 사서증서라는 공증인이 관여한 문서면 공적인 이런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인증을 한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개인적인 사문서인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법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령할 수 있고, 그냥 개인적인 문서로, 즉 사문서로 이렇게 해서 의임장이 만들어졌을 때, 법원이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복 신청할 수 없다라고 비송사건법 7조 2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법원 실무 제도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리하자면, 이게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라든지 인증된 사서증서라면 공증인이 관여했으니까 그 진정성이, 의임의 어떤 진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볼 것이지만, 그냥 사문서의 의임장인 경우라면 법원이 관계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다만 실무적으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실무의 입장입니다. 한편 89조 3항이, 민사소송법 89조 3항이 89조 1항을 적용하지 않는데, 지금 89조를 이쪽 비송사건에서 준용하고 있어서 좀 더 따라 들어가면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89조 3항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말로 비송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그 취지를 진술하고 그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고 부술로 한 개, 말로 한 개, 법원 사무관 등이 그것을 조서에 적었기 때문에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해놨습니다. 조문상은 민사소송법 89조를 준용하는데 89조 3항에 가서 보니까 89조 1항이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지금 7조 1항이 89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자체 89조 가보면 3항이 또 1항을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력은 권한 내에서 한 것, 범위 내에서 한 것, 그래서 그게 본인에게, 대리를 맡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인 경우, 대리권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해서, 또는 서면 증명이 하도록 한 경우에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의 경우에,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재판에까지 갔으면 그 재판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판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항고할 수 있게 될 뿐이지, 그 재판이 간과되고 재판까지 간 경우에 그 재판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항고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20조 1항의 그 항고에 의해서 재판을 불복하는 항고, 이 방식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대리권도 경우에 따라서 흠결에 대해서 보정하도록 할 수 있고, 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대리행위를 나중에 대리를 적법하게 의인받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추인해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즉 민사소송법 59조, 민사소송법 60조를 보면 59조가 흠의 보정, 60조가 추인 등이 있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비송사건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의 보정 추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 이런 개념을 선행적으로 이해하면서 비교하면서 비송사건에 있어서 비송 절차 대리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혹시 민사소송에서의 대리,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없으면 조금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렵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 시험에 2020년에 법무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